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10%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 우려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 전력 설비 파트가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보였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라고 이야기가 어제 오늘 전해졌고, 여기에 더해서 카자흐스탄 석탄까지도 긴급 수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누그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수입한다고 해서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소 그런 이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이 요소로 인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시장 대비 하락폭이 크게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라는 부분들이 한전 산업의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그런 이제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10% 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은 좀 지키기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 산업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들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 3년 내 평균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어떤 이제 투자로 많이들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것보다는 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 속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만큼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한 50배 수준에 육박하는 만큼 사실 현재의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 결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전력난 이슈나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급이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로 몰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상승에서 좀 아쉽게도 어떤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항상 이 종목이 결국에 이제 16,000원과 17,000원대에 좀 저항대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에 좀 저항을 두고 있고, 아래로는 크게 본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는 게 이 중간에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 13,700원대 정도에서의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9월 28일 날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솟구쳤던 자리, 이 자리가 13,700원 정도가 되는데, 이후에 또 쉬어가다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시작되고 거래가 들어왔었던 이 13,700원 자리가 현재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방어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을 현재로서는 좀 기대해 보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700원을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여기서 13,700원이 무너진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사실 여기서 조정을 받거든요. 여기서 좀 하락을 좀 봤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반등 주고 하락을 좀 봤던 부분인데, 중국의 전력난이 터지면서 이 상승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었고, 이 상승에서 결국에 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또 꺾여버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13,700원의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해졌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 밑으로는 어떤 이제 이평선의 지지가 크게 없어요. 121선까지. 즉 지지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지 구간을
지지 구간을 어떤 이제 기준을 두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이전에 이런 저점, 반등을 줬던 구간,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13,700원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보유냐 아니면 매도냐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이 어떤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슈는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원전 이슈는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다라고 봐요. 해외 원전 프로젝트도 그렇고 최근에 탈탄소, 중국의 전력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국가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탈탄소 정책을 가잖아요. 탈탄소 정책을 가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탄소를 이렇게 줄이자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저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석탄값, 천연가스값, 석유값 급등 나오는 상황에서 유럽, 탈원전을 외쳤던 유럽도 결국에 원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거고, 화력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만든 인도나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원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력난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의 원전 수주,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는 한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는 뭐 지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16,000원, 17,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로서 다시 좀 꺾이면서 하단의 지지 테스트를 하지만, 만약에 또 내려오게 된다면, 물론 뭐 주가가 뭐 또 내려오고 더 내려오게 된다면 또 이 밑에서는 저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 13,000원대, 13,700원짜리가 좀 깨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는 반드시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넘어서지 못했고,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고 반대로 다시 또 내려오면서 지지 구간의 테스트인데, 이 구간마저 이탈이 된다면 한동안 또 지지 공백이 생기는 만큼 하방 변동성이 좀 크게 열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보일 때 오늘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지 않을까. 이후의 흐름에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뭐 내일이나 주 후반에 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 흐름 내에서 오늘의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만회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 구간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수 상승이나 시장이 좀 반등 흐름들을 보인다면은 그 흐름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오늘 낙폭을 또 일부는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13,700원짜리가 깨지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어떤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700원대의 어떤 지지라인 지키기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하고 투신들, 연기금들 매도하고 개인들만 좀 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뭔가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모았다, 투신들이 모았다, 연기금이 모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도 거의 뭐 단타였는데,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들 오늘 뭐 손실 보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투시는 뭐 그렇게 어제 매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 보지 않고 오늘 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신도 외국인도 연기금도 거의 좀 단타 관점에서 이 종목을 현 구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 수급에서의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두 달을 봐도 그렇고 3개월을 봐도 그렇고 누가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최근 3개월, 뭐 2개월, 1개월을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단타성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13,700원대의 지지 여부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이제 테마를 다 담고 있는 어플이고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주가 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